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한번 쫙 시장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은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고용 지표도 호재를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작건 크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해외 여행자들의 이 미국 입국이 허용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전면적인 개방이라고 하는데, 한국 또한 이 관련 섹터 종목들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 인사들의 금리 인상 발언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클라리다 페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위한 양대 목표치 달성은 2022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금리는 2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 이제 이러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걱정을 그렇게까지 크게 할 게 없는 게, 과거에 발언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하든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타격 자체를 많이 줄이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시그널들 잘 체크하면서 너무 급격하게는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81.93달러, 0.81% 올라갔고요. 채권 가격은 약세, 달러와도 약세, 다만 금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은 7%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가상화폐 쪽이 몇몇 펀드 매니저들에서 이 달러의 해지 수단으로 이걸 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예 제도화 되듯이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까지는 진행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돈이 들어오는 섹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혹시 오늘 아침에 원달러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아침에 원달러가 12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보고 와, 오늘 시장 무너지는 건가? 라고 이제 식겁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 순간 현재 1178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 원달러가 증시랑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이 외국인의 매수랑 매도랑 많이 엮여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1조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달러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환율이 1% 정도 변동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환차손으로 1%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정교한 매크로로 이미 작용이 많이 되고 있고, 자동적으로 막 청산도 되고 막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보셨을 때 이 원달러와 외국인의 매수 매도세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의 주요 지표로 작용을 할 것이기에 우리 꼭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최근 그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요.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며칠 전부터 계속 빼고, 그리고 그 옵션 만기일 당일날 약간 조정을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몇 달 연속이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옵션 만기일 끝나면 그때서야 약간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제 느낌이니까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싹 하는 데 있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PNC입니다. 일단 한국 PNC 수급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기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음봉 나오면서 외국인이 많이 샀다. 이거 잘하면은 개미들 털면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연이은 하락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전 영상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현재 위치는 121선입니다. 121선 부근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이 받쳐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매도를 친 거에 대한 쇼커버링. 두 번째, 니들도 물렸다.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 갖고 보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단순하게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딱 보면은 핵심 생명은 여기에요. 121선. 121선을 어떻게든 지켜줘야지 한국 BNC가 향후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은 그 이전 생명선 91선이었어요. 90, 60을 줄게요. 60을 지우고 90을 지우면 그쵸? 91선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 종목의 생명선은 91선이었는데 91선을 이탈하고 그 아래 121선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부근까지 올라가는데도 힘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아래에도 241선이라는 큰 이평선과 월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11선이라는 아주 단단한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서는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더 떨어져야지 만나는 거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 주식하시면서 하락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현 위치는 이전 어제 저점을 이탈하기 전의 그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시겠죠. 제가 항상 말하는 너라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너라면 저라면요. 일단 위쪽에서 정리 못하고 그냥 다 물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2250원 있죠. 요거 이탈해서 회복 못하는 종가 보여주면 여기서 절반 텁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라도 현금 비중 만들어 가야 돼요. 절반 정리합니다. 여기선.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음봉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 보여준다. 요건 홀딩이에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 요거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 21선 돌파 전까지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데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봉 3개는 보고요. 5일선은 뚫고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이거 위치 잘 지켜주고서 이 91선 다시 뚫고 올라가서 자리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나오면은 요 상황 마음고생한 거 다 이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만을 좀 기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절반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한국 BNC 최근에 많이 떨어진 모습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실 텐데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밖에도 좀 돌아다니시고 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천 매수매도 안 합니다. 매수매도 안 해요. 다만 관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 최대 한 15개 정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넣고 백으로 좀 반복할 거예요. 넣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한국 BNC를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위에 이제 올라서면 이제 저는 여기선 산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빼는 건 이탈했다. 그냥 제가 아니면 계속 절반 정리 절반 정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빼버리는 거고요. 해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멤버십을 곧 있으면 운영할 예정이니까 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